이런 질환이건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좀 당황도 덜하고 더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현명하게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극복의 열쇠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갱년기 이렇게 이겨내세요. 첫 번째. 칼슘 음식 섭취하기. 뭐 멸치 같은 그런 거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갱년기 때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뼈 소실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폐경기 때는 하루 1200mg의 칼슘을 드시도록 돼 있고요. 또 음주를 하시게 되면 음주, 알코올 자체가 칼슘 소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절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 멸치하면 칼슘의 대왕이잖아요. 뭐 국민적인 음식으로 멸치볶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비린내 심해하신 분들은 못 드시는 분도 있는데 멸치 외에 또 칼슘이 들어있는 많은 또 음식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우리 식문화는 이 멸치를 비롯한 뼈채 먹는 생선을 자주 먹기 때문에 칼슘 섭취가 좀 유리하죠. 네. 근데 싫어하는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준비해 봤는데요. 예. 이 멸치나 뱅어포 같은 이런 뼈째 먹는 생선 말고도 우유나 여러 가지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들, 그다음에 두부, 심지어는 푸른 채소, 케일이나 시금치에도 많이 있고요. 전 케일에도 있는지 몰랐네요. 그죠? 시금치도 예, 그렇고. 녹황색 네. 채소에 꽤 많아요. 그리고 예, 미역을 비롯한 이런 해조류에도 많이 있기 해조류에도 때문에 이런 음식을 매 끼 반찬으로 챙겨 드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거 잘 적어 놓으셨다가 골고루 좀 식단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갱년기 이렇게 이겨내세요.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나왔습니다. 운동하라는 얘기죠, 교수님? 이제 갱년기뿐만이 아니고 나이가 들다 보면요 근육의 양이 많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육의 양만 주는 게 아니고 근육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제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도 먹고 치료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골다공증이 왔다 하더라도 넘어지지가 않으면 골절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근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도 중요한데 반면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의 양을 유지시켜가지고 키워주는 것도 폐경기 생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뭐 아까 화면에서 저희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떨어질 때 갱년기 때 아까 뼈에 구멍 생기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구멍 생긴 뼈에 충격이 오면은 쉽게 부러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연상이 되네요. 어우, 운동이랑 칼슘 음식 많이 먹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강조해 드리잖아요. 네. 중노년기의 건강 재산은 근육이다.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다. 근육 많이 키우시고요. 그에 이어서 요거 병원 도움도 좀 받으셔야 돼요. 주기적인 검사도 빠질 수 없게 중요하다고요, 김 교수님. 여성이 꼭 갱년기가 안 왔다 하더라도 한 50대가 되면요 매년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를 들자면은 유방암 검사를 받는다든가 자궁 경부암 검사를 받는다든가 또는 간 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골다공증 검사 같은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시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위장이라든가 장의 내시경 검사 같은 것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난소암 같은 검사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여성의 나이가 45살 안팎이 넘어갔을 때 자궁이 없는 분들은 자기가 언제 폐경이 될 줄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혈청을 뽑아서 피를 뽑아가지고 폐경 여부를 같이 검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은 이 갱년기가 폐경 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데 아까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호르몬이니까 뭐 비뇨기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내과 쪽을 가고? 예, 비뇨기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본인이 자주 다니시는 의원을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으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문진을 해보고 남성 갱년기가 의심이 된다. 그렇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런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하시고 필요하면 처방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남성에 있어서도 여성하고 마찬가지로 기운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또 배가 나오고 네. 그리고 또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40, 50대에 약간 약해진 그런 건강 상태에 여러 가지 합병 질환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진료를 받아보시고 확인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주기적인 검사에 이어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추지 말고 생활요법 하세요인데요. 생활요법 하세요. 갱년기를 미리 겪은 선배들 말씀에 의하면 생활 속에서 좀 이완도 하고 뭐 햇볕도 보고 아까 운동 얘기 운동하고, 나왔지만 예. 뭐 기타 등등 뭐 옷 입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김 교수님. 뭐 갱년기를 현명하게 이기려고 하면요, 일단은 뭐 운동 같은 게 가장 중요하고요,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이 갱년기를 잘 받아들이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나쁜 병이 아니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조해 주신 것이 또 호르몬 치료가 있었는데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만은 호르몬 치료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너도 나도 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금해야되는 사람도 한번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탁 교수님. 그 호르몬 치료에 금기증이라고 있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유방암이 있다든가, 또는 자궁 내막암이 있다든가, 또는 담낭에 질환이 있다든가, 또는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치료할 수가 없는데요. 간 기능도 이게 만성 간 질환인 경우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급성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관을 막는 혈관 혈전증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안 되겠고, 진단이 되지 않은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좋아도 호르몬제 치료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그러면은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교수님? 예, 이제 남성 갱년기의 경우는 우선 호르몬 치료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생활 습관의 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육이 줄어들고 배가 나오고 복부 비만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운동을 하고 적절하게 식사 조절을 하고 또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저하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는 패치라는 붙이는 형태나 또는 주사제 형태로 대체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체요법이라는 의미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의미죠. 그래서 반드시 하는 치료라기보다는 꼭 필요할 때만 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 이외에 그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가족이 이해하고 잘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대화하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은 겪게 되는 갱년기 좀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48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티버 통해서 들어온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보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오예님. 저는 협심증 약을 복용하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불면증, 관절 근육통이 심하고 열, 식은땀이 심합니다. 갱년기 약을 먹어보니 가슴이 쪼여서 못 먹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갱년기가 오면서 없던 지방간, 콜레스테롤도 높아졌습니다. 아이고야. 어찌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복잡하네요. 갱년기 네. 때는 그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런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또 기존에 협심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위험군입니다. 네. 근데 여성 호르몬을 복용을 했더니 부작용을 느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계속 드시는 걸 고집하기보다는 협심증을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먼저 진료를 받으셔서 네. 그 가슴이 조이는 문제가 협심증 문제가 아닌지부터 먼저 구분을 하고 그래서 그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 협심증이 약화돼서 다른 질환, 더 심각한 심근경색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식사요법, 운동요법, 또 비만할 경우에 체중 조절을 꼭 병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도 좀 첨언해 한 가지 주시면. 부연 설명 드리면요. 호르몬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약이 이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걸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약을 또 바꿔보면 또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 증상이 이게 갱년기 때문인지 기저질환 때문인지를 잘 구분하고 맞춤형 치료를 받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소머즈 별님께서 36분에 주셨는데요. 선생님 꼭 좀 알려주세요. 저는 뇌경색에 왔다가 갔는데 나이는 62세입니다. 신경과에서 호르몬제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다가 안 먹으니까 요즘 너무 힘듭니다. 잠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겨우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데요. 다시 호르몬제를 복용해도 될까요?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간절하게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예. 뇌경색이 온 것도 사실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경우에 반드시 홀문제만 고집할 게 아니라요. 홀문제 대체요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증이 된 식물성 홀문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드셔보시면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그렇습니다. 운동 같은 거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까요? 그 운동은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운동을 하면 그런 게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데이터상으로는 뭐 차이가 없다. 별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보내주신 질문 같은 경우 이제 뇌경색이 있으시고 신경과에서는 이런 경우 이제 호르몬 치료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 홀문제 자체가 그 피 속에서 피를 좀 응고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혈전 같은 거 만드는 그래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경색이 왔다고 하는 거는 혈관이 막혔다는 거에 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모든 호르몬제가 또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우리가 경구를 먹는 호르몬제는 그런 작용이 강하지만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뭐 젤 타입이라든가 패치 타입은 또 그런 작용이 굉장히 적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심한 분들인데 또 반드시 호르몬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먹는 거 말고 경구제 말고 붙이는 패치 타입이라든가 바르는 겔 타입을 사용하시면 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약물관의